시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앙송가 김이나입니다. 오늘은 소리의 붓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송을 일반적으로 할 때요, 두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죠. 네, 무엇일까요? 시라는 영역, 그리고 낭송이라는 영역입니다. 시는 문학이자 예술이고요. 낭송은 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의 영역을 소리로 내기 때문에 두 가지 힘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서 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낭송자의 낭송을 들으면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이렇게 저는 소리가 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소리의 붓,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 우리가 하는 것, 마음 열기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눈, 미, 소라는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마주 보며, 미소를 밝게 지으며, 소리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열기 해봤고요. 네, 우리가 낭송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낭송을 잘 하고 싶을 텐데요. 어떻게 낭송을 할지, 여러분들의 낭송의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시낭송을 할 때 이 세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봅니다. 시의 요소인데요. 시의 3요소는 음악성, 그리고 회화성, 그리고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시낭송을 할 때 시를 내 낭송이 노래처럼 들려지는가, 혹은 리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시의 음악성입니다. 그리고 내 낭송을 할 때, 혹은 낭송가의 낭송을 들으면서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가, 이것이 시의 회화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적 어조에 맞는, 함축적 의미에 맞는 시적 어조를 그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시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다른 장르도 낭송을 하고 있지만 특히 시의 요소를 가지고, 시를 가지고 낭송을 하기 때문에 시의 요소를 잘 살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의 요소를 표현할 때요, 우리가 음악적인 면에서 고, 저, 장, 단, 그리고 플로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회화적인 요소에서도 고, 저, 장, 단, 그리고 강약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별 요소로는 쉼, 포즈로 여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 어조로서 여러분이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성에서 고는요, 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때 밝고 맑고 그리고 명확한 소리가 나게 되죠. 흔히 동화 구연을 하거나 그리고 강연을 할 때, 강의를 할 때는 톤이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밝은 시의 느낌을 할 때는 톤이 높아지게 되겠죠. 오늘 함께 할 그 시 중에서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라는 낭송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낭송 제목을 할 때는 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톤을 올려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렇게 톤을 올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낮춰줬을 때는 어떤 느낌이 되나요? 네, 흐리고 어둡고 그리고 우울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중저음의 낮은 소리는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송을 하실 때 추문시를 낭송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좀 톤을 낮춰주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라던가 혹은 님의 침묵,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을 낭송을 할 때 그 제목은 황혼 혹은 님의 침묵, 이렇게 톤을 좀 낮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길게 뺄 때는요, 조금 느리거나 편안하거나 혹은 애상조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소리를 급하게 할 때, 짧게 할 때는 급한 느낌을 주거나 혹은 건조한 느낌을 주거나 혹은 명확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앵커들이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짧게 합니다. 그럴 때는 명확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또 건조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소리를 크게 하면 강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의 포효 같은 그런 단어의 느낌을 말할 때는 호랑이의 포효, 이런 느낌보다는 큰 소리로 호랑이의 포효,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흘러보는 바람이라던가 햇살, 이런 느낌들은 소리를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흘러가는 바람, 이렇게 좀 약한 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꾸민 말과 그리고 본말을 할 때 예쁜 얼굴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예쁜 얼굴,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고요. 예쁜 얼굴, 이렇게 이음새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음악성이 나타내는 고저, 장단, 강약, 그리고 개별 요소로서 플로우, 흐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야기를 만드는 회화성,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뭐부터 하나요? 뭐부터 하나요? 그렇죠. 구도부터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낭송을 할 때도 실제로 하늘, 별, 해라는 단어는 위치감이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늘 이렇게 하는 것이 느낌이 맞고요.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보다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실제로 낮게 있는 흙, 땅 이렇게 소리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긴 거리감을 나타낼 때는 소리를 실제로 길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기 멀리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기 멀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소리를 강하게 말할 때는 큰 무게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호랑이나 폭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소리를 크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낼 때는 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작게 말하면요, 청산도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우러오는 뻐꾸기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작은 무게감, 뻐꾸기의 작은 무게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뻐꾸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작은 소리로 뻐꾸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긴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러오는 뻐꾸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러오는 뻐꾸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긴 거리감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림의 특징,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의 특징은 여백의 미와 그리고 곡선의 미죠. 이렇게 여백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낭송을 할 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화성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소리가 붓이라고 할 때 함축적인 의미의 붓은요, 시적 어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느낌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남성적인 느낌은 강한 느낌, 애상조 느낌은 길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적인 느낌, 격정적인 느낌은
짧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느낌은 강하게, 회상적인 느낌은 약하게. 네,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시적 어조, 함축적인 의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낭송의 표현 장단입니다. 그러면 예시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긴 거리감을 나타낼 때 소리를 실제적으로 길게 표현하면 좋은데요. 유치원 시인의 울릉도 구절입니다. 동쪽 먼 심해선 밖에 한정섬 울릉도로 갈거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표현을 나타내는 먼 심해선 밖에 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죠. 동쪽 먼 심해선 밖에, 동쪽 먼 심해선 밖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게 느낌이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네, 길게 표현했을 때 느낌이 좀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 길게 표현을 길게 장으로 표현해서 한번 해볼까요? 동쪽 먼 심해선 밖에 한정섬 울릉도로 갈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석신의 고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속절없이 부서진 뱃조각인가. 나는 대고 밀린다.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 나는 속절없이 부서진 뱃조각인가. 나는 대고 밀린다.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나는 대고 밀린다.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거리감을 길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라고 말을 할 때 길이감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그 길이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세 번째 느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속절없이 부서진 뱃조각인가. 나는 대고 밀린다. 정막의 바다 그 끝으로.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동호 시인의 봄날 피부진 꽃에 대한 기억이라는 시 구절입니다.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손은 나무를 다듬으시지만 마음은 저편 상고머리 빛바랜 사진 속의 어린 어머니, 라는 구절인데요. 마음은 저편,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마음은 저편,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마음은 저편,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네, 3번이라고요? 그러면 세 번째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은 나무를 다듬으시지만 마음은 저편 상고머리 빛바랜 사진 속의 어린 어머니. 네, 가, 나, 다에서 나온 시에 우리가 길게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어휘적 장음이 아니라 우리 낭송가들이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표현적 장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표현 장단은요, 이렇게 어감의 변화를 느껴가면서 단모음인 것을 장모음으로 바꾸면서 발음하는 것인데요. 표준 발음법에 나와 있는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낭송에서 표현하는 장단, 장음의 표현은요, 주로 이제 관형어, 형용사나 부사에 많이 나타나 있어서 주관적인 느낌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말의 어두나 혹은 비어두 모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검다, 곱다, 굵다, 길다, 깊다, 넓다, 높다, 되다, 많다, 막다, 맵다, 멀다, 밝다, 붓다, 깨끗하다, 예쁘다. 네,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느낌을 더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서 멀리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저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저기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훨씬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훨씬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빙빙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환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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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다 이렇게 우리의 느낌에 따라서 이렇게 장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음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음을 하나 더 붙여줘서 이음새를 주어서 낭송의 흐름을 용이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길이감만 길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적으로 고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어떤 게 좀 느낌이 맞나요? 네, 조용이란 느낌은요, 음도를 좀 낮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만히 약간 더 올라옵니다. 깊다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가득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곱다. 네, 선생님 참 곱네요 할 때 음도를 좀 올려주셔야 되겠죠. 예쁘다. 이것도 느낌을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저기, 네, 느낌이 좀 올라가죠. 조금 더 높은 느낌으로 아득히. 네, 음도가 길어지면서 소리가 작아지고 그리고 음도는 올라갑니다. 또 밝다. 음도가 올라가고요. 높다. 네, 길어지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훨씬. 네, 이 소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느낌을 줄 때요. 길이를 길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위치감을 좀 살려주실 때 훨씬 더 깊이감 있는 낭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높이를 올렸다가 낮추기도 하고 또 길이감을 길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높이감을 올려주는 수직적인 느낌 단어와 그리고 수평적인 느낌 단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울음을 올 때, 울음을 표현할 때 선율에서는 고음에서 저음으로 하강하는 그런 패턴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낭송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수직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 서 있다, 서 있다. 어떤 게 느낌이 좀 맞으신가요? 네, 두 번째 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느낌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또 뜨거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뜨거운 이렇게 하는 것이 느낌이 좀 맞겠죠. 쑥쑥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쑥쑥 자라고 이런 것이 느낌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깊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깊다 내려가는 하강의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라는 느낌보다 아래로 또 내려오고 네, 실제적인 위치감대로 하강형으로 수직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적인 느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수평선, 수평선. 네, 첫 번째 느낌이 좀 맞죠? 수평선. 또
평평한, 흙, 바다, 둥근, 아름다워라. 네, 이렇게 우리가 수평적인 느낌과 수직적인 느낌으로 종횡 단어 낭송을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낭송의 표현, 수직적인 느낌을 살려서 시에서 적용하는 낭송을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조향미 시인의 온돌방의 구절입니다. 윗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표현을 써서 만약에 표현을 한다고 하면 윗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지훈 시인의 고풍 의상 중에서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미를 숙이고 라는 구절은 하강형의 느낌이죠. 그래서 시선이 눈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낭송의 느낌도 똑같이 표현해 봅니다.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박두진의 해의 구절입니다.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라는 구절이 있으면 솟아라라는 구절은 상승형의 느낌이죠.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올라가는 상승형의 느낌으로 표현해 볼까요?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는요. 신석정 시인의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의 구절입니다. 태양의 푸른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아래로만 이라는 하강형의 느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태양의 분수가 숨막히게 쏟아지는 하늘 아래로만 이렇게 하강형의 느낌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석정 시인의 한라산은 서서라는 구절에서는요.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서서라는 구절은 수직적 느낌, 뜨거움도 수직적인 느낌입니다. 한번 낭송해 볼까요?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낭송을 수직적인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수평적인 느낌, 실제로 낭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석정 시인의 빙하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꿈 많은 내 소년을 몰아가던 파도 소리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 행에 숫자가 있고요. 평자가 있고 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행의 볼륨감을 좀 크게 잡아주시면서 수, 평, 선 너머로 꿈 많은 내 소년을 몰아가던 파도 소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유치원 시인의 바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다. 네, 수평적으로 좀 넓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구절 중에서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쿵쿵이란 말을 수평적인 느낌으로 좀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기철 시인의 별까지는 가야 한다 라는 19절 중에서요.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라는 구절 중에서
수평적인 느낌은요, 걷고 걸어 이겠죠. 그리고 그 소리가 약간 위쪽으로 향하면서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현 한번 해볼게요.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네, 낭송의 수평적인 느낌 표현해 보셨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수평선 너머로 꿈 많은 내 소년을 몰아가던 파도 소리. 바다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낭송을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소리는 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리로 고저, 장단, 그리고 그 여백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리는 붓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소리를 낭송으로 표현을 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실제를 적용해서 우리 두 편의 시를 오늘 함께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라는 이기철 시인의 시와, 그리고 15읽기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라는 시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하늘은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상주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모두 아름다운 사람들이시죠? 네, 이 시를 읽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가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뒷느낌이 좋을 때 저는 이 시를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이 시 구절 중에서 저는 뒷구절 중에서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고요. 또 강조하고 싶기도 한데요. 이 구절 중에서 제 감정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서 표현적 자음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럴 때 모두라는 단어를 조금 더 펼쳐서 그리고 아름답다는 느낌도 조금 더 펼쳐서 이렇게 해주었죠. 그러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느낌의 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네, 이 시의 느낌은 표정은 밝게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평온한 느낌으로 또 행복한 느낌으로 마음을 가지시면서 소리의 느낌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하늘은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해보셨고요. 이번에는 시부 읽기입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시의 음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사음보의 율격과 그리고 반복 구조를 익혀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금강산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의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요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이름도 개골산, 복례산, 풍악산 철 따라 타는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12,000 맷불이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산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소리 닫힌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가오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이제 손에 삽과 괭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함께 해보셨는데요. 우리가 금강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볼륨감을 좀 크게 가지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확장형의 형태로 소리를 조금 넓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템포를 적어놨는데 이 템포는요. 저의 템포도 아니고 그리고 정박자의 개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낭송하는 호흡에 맞는 템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템포감을 여러분의 그 낭송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하면 빠른 템포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느리게 한다면 느린 템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륨을 크게. 금강산은 하나 둘 길을 묻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익은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한 행마다 거의 사음보 율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음보 율격을 읽으실 때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시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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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래서 세 번째 음보의 소리를 조금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시고요. 네 번째 느낌을 조금 천천히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의 길을 만들고 하나 둘.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하나 둘.
사람들은 하나 둘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느낌이 하강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도를 좀 낮춰주는 거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네, 안타까운 느낌을 실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템포를 가시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반복 구조의 말들이 있습니다. 산도 길, 물도 길. 같은 말의 반복이기 때문에 손을 한번 들고요. A, B.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말의 반복의 두 번째를 강조하면서 읽어준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산도 길이요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하나 둘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 둘 이렇게 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복 구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나왔으니까 몇 번 반복되었나요? 4번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 봄에서 쉬고요. 두 번째 봄에서 쉬고 가을, 겨울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제 봄 내리고 쉬고 여름 내리고 쉬고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하나, 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까지 우리가 처음 제목부터 이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륨 처음 크게. 금강산은 하나 둘 길을 묻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익은 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음보로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하나 둘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데 하나 둘 사람들은 하나 둘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낮추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하나 둘 반복구조 산도 길이요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하나 둘 반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하나 둘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하나 둘 네, 참 이름도 계골산, 복례산, 풍악산인데 이 계골산, 복례산, 풍악산은 모두 금강산의 다른 말이죠. 계절별로 금강산 이름이 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금강산의 여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계골산? 아니요? 복례산? 네, 맞습니다. 복례산이 금강산의 여름의 이름이고요. 풍악산은 가을의 이름, 계골산은 겨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금강산은 봄의 이름이겠죠. 네, 이름이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번이 반복될 때는 계골산 하고 내리면서 쉬고요. 복례산, 풍악산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참 이름도 계골산 쉬고 복례산 풍악산 상보 철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네, 강조하기 위해서 금, 강, 산 볼륨을 좀 키우면서 묶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1, 2, 3으로 되어 있는 구절은요. 좀 강조의 의미로 우리가 절정을 표현하거나 혹은 강조의 느낌을 살릴 때 계단식으로 음도를 좀 높여준다는 느낌인데요.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12,000맷불이 올리고요.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올리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맥부리는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네, 가장 높은 꼭대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음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1, 2, 3번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린 12,000맷불이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네, 볼륨감이 큰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목소리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 그림은 클까요? 작을까요? 네, 작은 그림이고 또 이렇게 좀 생동감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템포감을 조금 빨리 해보고 작은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깎아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사음보,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령폭포 찬둥 소리는 아주 큰 소리죠. 그래서 크레센토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느낌의 대조법의 느낌입니다. 다친 세월을 깨운다는 소리를 작게 해줍니다. 그림에서도 강조를 할 때 색깔의 대비가 있고요. 시를 쓸 때도 대조법이 있지만 낭송을 할 때도 이렇게 대조법으로 낭송을 할 때 그것이 강조가 되겠죠. 그러면 구룡폭포 천둥소리 다친 세월을 깨운다. 하나, 둘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우리가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때 더 효과적인데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과 같이 동시에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준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네, 뭔가 반성하는 느낌의 어조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구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A, B 느낌으로 두 번째 것을 약간 올려줍니다.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우 겨누던 총뿌리도 가고 이제 손에 삽과 갱이 들고 반복구조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이제 다정다감한 느낌입니다.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여기 있는데 네, 행위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음도를 두 번째 행에서 조금 더 높여줍니다. 한 식구 한 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이제 마지막 승화의 구절이죠.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하나, 둘.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가 거의 모든 시에서 사음보 율격을 갖추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낭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구절에서 사음보 율격을 잘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호흡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안정적으로 내리면서 우리가 사음보 율격을 맞춰주면서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한번 금강산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낭송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금강산이 앞에 펼쳐져 있다 상상을 하시면서 이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근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도 길을 잇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요 물도 길인데 산과 산 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워 내 나라의 금강산을 가는데 한세기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앞다투어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계골산, 복례산, 풍악산, 절 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 보이 거느린 1만2천 맷불이 우주 만물의 형상이 여기서 빛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깎아지는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잣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폭포 천둥소리 닥친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빗줄 칭칭 동여매는 이 길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형과우 겨누던 촛불이도 가고 이제 손에 삭과 괜히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오순도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 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셨나요? 네, 오늘은 목소리는 붓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낭송을 그림으로 그리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그리고 15읽기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함께 했습니다. 시를 읽으면 상처도 꽃이 된다. 네, 10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